투자금이 적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때에 그때를 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 무언가를 막 너무 열심히 찾아다니는 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무피 또는 풀피라고 해가지고 빌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지난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액 투자자들을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면서도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널려 있지만 않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마침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찬스가 다시 왔죠. 자, 그건 뭐냐면은 바로 분양권 투자입니다. 원래 분양권 투자라는 것은 사실 부동산 투자에 어찌 보면 꽃과 같은 그런 투자거든요. 그만큼 적은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수익이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양권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규제가 풀어졌을 때 또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졌을 때 이럴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지금 마침 그런 기회가 열린 거죠. 이런 때에도 정말 괜찮은 분양권이 뭔지를 잘 분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적은 자금을 가지고도 이런 분양권을 통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일단 아파트의 규모예요. 규모가 작은 아파트 단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규모가 큰 단지의 것만 일단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는 일단 7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에만 관심을 가져라. 그 이하 단지는 그 이하 단지인데도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대부분은 좋은 단지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입지를 볼 때 입지를 보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어떠냐면 이미 주택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세권이면 당연히 더 좋지만은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주변에 주택단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곳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는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을 다 이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을 거잖아요. 이런 아파트 단지는 여러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권 같은 데서 분양하는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만 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참여해도 되는 입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데들 중에서 주택단지가 이미 형성이 안 된 특별한 데들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다 참여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공원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강, 호수, 조망권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바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강이 보이고 공원이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단지가 이미 형성이 되지 않은 곳이 서울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강도 보이고 공원도 있다. 이런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서울만 벗어나도 수도권 일대만 본다고 하더라도 강 조망권 있고 공원 조망권만 있는데 뚝 떨어진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단지들은 어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지라는 거는 주택단지가 이미 형성돼 있는 게 좋은 입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들은 강, 호수, 공원 이런 조망권만 있지 사람들이 살기에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형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 조성되는 단지는 좋은 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얘기죠. 1번, 2번이 다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가격이 비싸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가 적절한 분양가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논란들이 많이 있고 그걸 분석하려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쉬운 잣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시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적절한 잣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가 기준입니다.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보다 싸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싸게 잘 분양을 안 합니다. 주변의 새 아파트랑 같게 거의 분양을 합니다. 자, 이때 주변의 새 아파트와 같은 가격에 분양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게 싼 거예요. 이런 거는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건설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 고점에서 30% 정도 하락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새 아파트, 각 지역의 핵심 단지들은 그 가격에서 거의 약간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주변의 새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양한 아파트의 가격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의 새 아파트랑 분양가가 같은데 이걸 뭐 청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청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만약에 새롭게 분양하는 이 분양단지가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입지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봐야 되냐면은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 10% 정도 비싸게 분양이 돼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청약을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단 기준이에요. 예, 이런 기준이고 이 세 가지에 다 엔드입니다. O 아니고 이 엔드,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통과한 그런 분양단지라면 여러분들이 일단 청약은 과감하게 참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전략에 관련된 건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달랑 계약금 하나 있는데 이걸 참여할 수 있겠냐. 막말로 말해서 당첨이 돼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1, 2, 3번 정도를 통과한 단지라고 하면은 거의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전매가 풀리면 입주 전까지의 상황을 봐서 매각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라는 건 뭡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분양권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입주까지는 못 가고 그 전에 팔 거다라고 할 때 리스크는 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리스크 관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부 돈을 손해볼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각오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전혀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난 전혀 될 수가 없다. 이러면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입주 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주 전에까지 만약에 하나 프리미엄이 안 붙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보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해를 보고 팔아도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정도의 내가 손해는 감수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숫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되는 프리미엄은 적게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많이 보면 뭐 한 1억 정도가 오를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계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청약에 참여해 볼 만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볼 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나의 예상일 뿐이고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난 도저히 못해. 10,000원 잃는 것도 나는 뭐 알아두을 정도인데 1,000만 원? 이거 상상할 수도 없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한 대상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나는 뭐 그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한번 기대되는 이득이 크고 손해가 작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분양권 투자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전혀 없냐? 이런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얘기하면서 걱정이 조금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막 이렇게 투기를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리스크의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5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위험한 투자 또는 무모한 투자를 절대 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의 정석에 입각해서 좋은 투자라는 게 어떤 건가를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청약에 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